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야말로 이제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총선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김진호 위원 일단 판세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일당이 130석 안팎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전망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 같아요.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만큼의 표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무엇보다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네. 판단할 것은 사실은 부울경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 그 20대 총선 때는 그 수도권에 122석 가운데 민주당이 81석인가 82석을 얻었어요. 반면에 그 새누리당이 35석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반타작도 못한 결과가 나는데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82석까지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맥시멈 75석, 한 70석에서 75석. 미래통합당은 저번에 35석보다는 좀 많이, 그러니까 한 45석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이 2020년 4월 2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수도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좀 우세할 것이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선거처럼 민주당이 압승하는 이런 구도는 아닐 거고 아마 미래통합당이 50석 안팎 정도는 갖지 않을까.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치가 40석인데 원래 그보다 원래 10석을 더 얻었다. 미래통합당은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래통합당의 지지자 성향, 특히 야당 성향으로 볼 때 수문표로 볼 때 4, 5%포인트 가량은 야당 표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로나 광진 지역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마지막 뚜껑을 딱 열어보면 표 차이는 5% 안팎 또는 2, 3%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이 그렇게 나오면은 과반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저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되면? 과반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당도 두 당도 과반 미래통합당까지 합쳐서 과반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지난 20대 총선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그 호남이 28석이거든요. 거기서 이계호 의원 지역군가 그 한 곳밖에 못 얻고 그렇죠. 거의 다 국민의당이라고 국민의당이라고 안철수 네. 대표가 이끄는 그 당의 의석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또 영남이 65석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65석 가운데 12석을 잃었어요. 민주당도 거의 나왔고 그 정의당도 부산에서 나오고 잃었죠. 12석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또 영남에서 65석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6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서는 잘해야 전재수 의원, 박재호 의원 정도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경남에서는 김해의 김정호 의원인가요? 그분이 좀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양산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양산은 생각보다 김두관 전 지사하고 나동현 시장이 거의 지금 박빙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영남에서 통합당이 의석을 잃을 곳이 별로 없다. 특히 정의당이 창원, 성산 이런 걸 가져갔었는데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있다면 심상정 의원 지역구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대 총선 때와 다르게 두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또는 무소속의 그 힘이 별로 발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양당 구도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총선 결과를 진영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그 21대 총선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는 양당이 아마 거의 싹쓸이할 개연성이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당선보다는 사실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변수가 뭐도 몇 개 있긴 한데 뭐 큰 변수는 아니지만 당 공천 탈락해서 그 반발하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합류하고 이런 변수들도 몇 개 있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 보트는 충청권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충청이 28석인데 30년이 나도록 충청들은 캐스팅 보트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죠. 28석인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28석인데 민주당이 여기서 5대 5만 해도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그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위성정당인데 지금 사실은 여당은 그렇게 야당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비난을 해놓고 사실상 지금 보면 위성정당을 2개 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지지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 역전을 했고 두 당을 합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샤이 보수층이라고 할까 샤이 또 야권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해도 사실은 이 비례대표를 누굴 찍을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사실 아직도 고민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리얼미터에서 그 이제 비례대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봤는데 미래한국당이 한 25%, 더불어시민당이 한 20%, 그리고 열린시민당이 거의 15% 그렇죠. 가까이 굉장히 나옵니다. 많이 합쳐서 올랐어요. 35%까지 나온다는 얘기인데 꼼수고 반칙이긴 하지만 열린민주당이라는 카드는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진보 그렇죠. 쪽 지지자들에게는 신의 한 수가 아니냐. 그렇죠. 라고 거기 생각이 결집을 듭니다. 아주 확실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당표가 그쪽으로 몰려가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반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지금 간단히 말하면 두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비례정당이 세 개 당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열린민주당은 아닙니다만 세 개라고 본다면 그 나머지 당들에서도 의외로 비례 찍을 때는 이 세 당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군소 정당을 찍자라는 그 여론도 나올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그럴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예. 앞으로 2주 동안도 계속 된다, 더 심화된다거나 네. 현 상태로 굴러간다 그러면 투표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투표 거부층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민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사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이게 전혀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제 18세로 낮아져서 투표를 하는 사실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개학도 안 하고 이 투표층, 그러니까 지금 처음 투표에 참가하는 이 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전혀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도 사실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특히 이 예. 어르신들 투표, 젊은이들 투표 아마 쉽지 않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극렬한 양당 진영 대결에 대한 정치 심판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걸 아마 못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정가량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김정은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사람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왜곡돼 버린 것처럼 이번 21대 총선도 왜곡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걸 심히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퇴행된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게 높다. 왜곡이지 뭐겠어요. 네. 뭐그 말이시죠. 또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 이런 걸 거치면서 사실은 너무 국론이 완전히 양극화돼 버리는 느낌이 있고 그 중간 지대가 없어져 버린 그런 진짜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올림픽을 1년 연기했잖아요. 진짜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이번 선거를 1년만 좀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저는 뭐 연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20대 달라질 것 국회를 같지는 1년을 더 않아요. 가자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문제는 20대 국회를 1년 더 가자. 이 그러면 동물 국회를 1년 그건- 더 갈 수는 저는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연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좋은데 막판에 가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문제세요. 이게- 이게 네.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정치는 늘 상상력을 통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우리는 상상력을 결코 동원하거나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 구도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근데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사실 좀 다양한 계층을 넣어보자고 선거법을 그날리를 쳐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결국은 지난번 20대 국회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아졌어요. 그렇게 사실 봅니다. 예. 정의당이나 뭐 이런 군소정당들의 설 자리가 오히려 더 없어져 버리고 뭐 민생당 이런 당은 지금 뭐 존재 자체가 지금 뭐 미미해져 버릴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참 되니까 이게 참 과연 정말 누구 말대로 정치는 생물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우리가 이 노컷 카톡이잖아요. 저 정식으로 두 번째 지금 이제 런칭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국회의원을 진짜 꼭 둬야 되고 뽑아야 되나? 이 제도가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반만 잘 해석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제 김진호 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국회가 한심하다는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예. 아니죠. 새로운 대안을 아니, 제시하면서 나가야죠. 저는 사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예. 사람입니다. 저는 부탁하고 오늘 싶은 말씀이 게 별로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지금 첫 번째로 투표권을 갖게 된 우리 유권자들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서 투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또 공약 어떤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뭐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할 건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기준 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